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추석 명절의 시작인데 개천절까지 총 6일을 쉬니까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명절에는 참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반가운 얼굴들 만나는 그런 풍요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부모님 댁에 갔다 와서 집에서 쭉 쉴 것 같아요. 별다르게 할 건 없어서, 갈 데는 없어서 그렇게 하고 좀 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건가요? 6일 동안 부모님 댁에 갔다가 거기서만 계속 있다 오실 겁니까? 아니면 어디? 제 주변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댁에 갔다가 남는 연휴 때는 짧게 여행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여행도 부지런해야 갈 수 있다, 갈 수 있겠다. 연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저는 여행을 생각하니까 참 차가 막힐 거부터 생각이 나는 건 참 제 자신이 참 게으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냥 집에 방콕해야겠다.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나 봐야지. 뒹굴어야 좀 쉬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참 저다. 나도 나다.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건가요? 그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던 책인데 한번 영상을 지울 때 많이 지워졌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레몬 심리라는 작가님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는 책입니다. 작가님 이름이 레몬 심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특이한데 중국의 대표적인 심리상담 플랫폼 이름이래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전문가 상담, 심리학 강연, 심리 테스트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서비스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 제목이 굉장히 한때 끌려서 샀던 기억이 있는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자주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으로서 공감이 돼서 집어왔습니다. 사실 이런 제목이 이 책이 제일 먼저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제일 먼저고 그 뒤에 막 비슷한 제목들의 책들이 여러 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읽어봤을 때 처음에 좀 괜찮았다, 쉽게 잘 읽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이지 기분이 안 좋을 땐 뭘 재미있는 일을 해도 짜증만 나고 누가 별말 하지 않았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놓고 넘길 일인데, 아니면 웃지 않아도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넘길 일인데, 좀 되는 일이 없다, 기분이 난 지금 좀 많이 안 좋은데 하는 순간에는 참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되게 쉽게 쓴 책이라 괜찮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도 크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심리학 책이지만 그냥 한번 걸으면서 아니면 누워서 좀 마음을 내려놓고 들어도 괜찮은 책인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읽어드릴게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나의 기분은 나의 책임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엔 나도 모르게 나의 기분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짜증이 솟구치는 걸 참을 수가 없다. 빽 하고 신경질을 낸 뒤에 왜 화를 내고 그래? 라는 친구의 주눅든 목소리에 민망하고 미안하다.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다수의 기분이 서로 교차하고 영향을 주며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건 그런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일하는 곳이 아닐까? 출근을 하면 사회인의 가면을 쓰고 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지만 누군가에겐 그 선을 넘는 일이 너무나 쉽다. 사무실에서 이성을 잃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키보드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지금 나 건들면 가만히 안 둬? 라고 경고를 온몸으로 뿜어내는 사람도 있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손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면,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울고 떼쓴 어린아이가 아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표정과 몸으로 말한다. 하지만 성인은 다르다. 감정의 종류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엄청나게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다. 안 좋은 기분을 털어내고 싶다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표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을 나누는 일을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기분을 알아야 할까? 다른 사람은 당신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다. 당신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나의 책임이란 것을 인지해야만 한다. 출근길에 기분이 상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회사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회사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가족의 탓이 아니다.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할 때는 그 대상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데에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나와 조금 더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자신의 실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가 남긴 명언이다. 아마도 회사에서 기분대로 행동하는 걸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대부분은 높은 직급의 상사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기분을 드러내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굳이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나는 맹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사 상사에게 기분이 안 좋은 거 너무 티내지 마세요 라고 대놓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닥을 쳤을 것이다. 그는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면서 지내고 있을 뿐이다. 반대로 나는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생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 포인트.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 이유 없이 기분이 좋지 않고 무기력할 때가 있다. 이럴 땐 직장 상사가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꾸도 하고 싶지 않다. 입꼬리만 간신히 올릴 뿐이다. 평소 같으면 그의 웃기지도 않은 농담에도 웃어주고 적당히 분위기만 맞춰줄 텐데 그게 쉽지가 않다.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과 머릿속의 생각이 기분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체력이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몸 컨디션은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몹시 피곤한 상태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는 후배에게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차갑게 무시할 수는 없어서 억지로 대답을 해주긴 하지만 누가 봐도 기계적인 반응이다. 매일 피곤한 사람은 결코 다정한 선배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기분은 몸의 신호 하나하나에도 반응한다. 섭취하는 음식과 수면의 질, 호르몬의 변화와 컨디션은 너무도 중요하다.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나면 의욕이 넘치지만 저녁쯤 퇴근길엔 갑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잠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아이처럼 까칠한 잠투정을 해야 된다. 다 큰 성인인데도 그렇다. 몸이 아프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툴툴대고 신경질을 내서 주위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신체적인 고통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감정 노동 정도로 느껴질 뿐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자.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요즘 잠은 제대로 자고 있나? 운동은 좀 하고 있나? 내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역시나 내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있을 때가 많았다. 이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의 변화가 정답이 모호한 논술 문제라면 몸 상태로 인한 기분 변화는 정답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수학 문제 같았기 때문이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어느 날은 괜히 신경질이 난다 싶었는데 초콜릿을 하나 먹었더니 바로 마음이 차분해졌다.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느라 당이 떨어졌다고 외쳐대는 그 몸의 신호를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이었다. 그렇게 물 한 잔으로 바로 기분이 좋아졌던 적도 있다. 한 끼 식사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영양학자는 감정의 기복 또한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게을러진 정신 또한 체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 무엇이든 몸이 뒷받침되어야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땐 정말 체력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나?
살펴봐야 한다. 머릿속의 모든 생각들이 비관적으로 흐른다면 한번 유산소 운동을 해보자.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야 나에게도 그리고 남에게도 정성을 다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배가 고프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때 그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다. 색안경을 쓴 채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때의 판단은 믿을 것이 못 된다. 며칠간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또렷하지 않을 때 그땐 무엇도 배우지 말고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미뤄라. 부정적인 의견으로 미팅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면 부족은 짜증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잠, 달콤한 잠일 뿐이다. 너의 감정은 나의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 이런 장면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무실로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모두들 애써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려는 순간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의 그 낯빛이 어둡다. 어디에선가 돈이라도 떼인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인사도 안 받고 자기 자리에 앉아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그 사무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먹구름이 드리운 것처럼 어두워진다. 밝게 인사하던 동료들의 기분도 가라앉아 어색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 그렇게 앉는다. 한 사람이 밖으로 표현하는 기분의 에너지는 생각보다 강력해서 사무실 전체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감정은 교류되어 일상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감정 전염이다. 희노애락을 포함한 모든 감정은 아주 짧은 시간에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된다. 이 전염 속도는 생각보다 빨라서 때로는 당사자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특히 남의 감정에 쉽게 전염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중심이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남에게 금방 중심을 빼앗기고 만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감정을 얻어왔음에도 그럼에도 스스로를 탓하고 자기도 모르게 지쳐버리고 만다. 심지어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며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이렇듯 남에게서 가장 경계해야 될 감정은 바로 우울감이다. 만약 상대방이 크게 분노한다면 우리는 이를 방어할 수 있다. 분노는 자극적인 에너지라서 자신에게 안 좋으리라는 걸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다. 심하게 분노하는 일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울은 다르다. 우울한 사람의 에너지는 아주 천천히 전염된다. 무기력 또한 경계해야 할 타인의 감정이다. 어떤 한 팀원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냥 대충 하자 등의 말을 자주 한다면 팀 전체가 서서히 사기를 잃는다. 남의 기분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선 기분의 출처를 정확히 해야 한다. 타인에게 전염된 기분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쳐내는 연습부터 해보자. 남의 감정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는 없다.
지금 나의 기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만 깨달아도 그 무게가 훨씬 가벼워져서 내 안에서 흘려보내는 일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보면 감정 전염이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 감정 전염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밝고 즐거운 기분이 넘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분을 전달할 수 있다. 유쾌한 감정들로 기분이 좋다면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자. 언젠가 자신의 좋은 기운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이다. 포인트. 타인에게 전염된 기분은 과감히 전해버리자.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 기분이 바뀐다. 나는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의 자세를 들여다보고는 한다.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감정들이 몸에 영향을 주듯이 거꾸로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도 감정에 영향을 준다. 자신감이 넘치는 자세를 취하면 실제로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웅크리고 다니던 몸을 곧게 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의 응어리가 작아진다. 제인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구부리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다. 그의 사연을 들어보니 사업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자신감이 바닥을 친 상태였다.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싶다는 그 바람이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자세를 만든 것이다. 나는 제이에게 제일 먼저 몸의 긴장을 풀고 어깨를 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다. 제이는 처음에 이 조언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점점 자세 변화의 효과를 느낀다고 말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어 선순환으로 접어든 것이었다. 몸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은 행동을 바꾼다. 내 몸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이토록 중요하다. 몸과 마음은 조화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몸도 그에 따른 변화가 생겨 절저한 방어 자세로 돌입한다.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어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을 꼰다. 자신감이 떨어져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날 발견했다면 억지로라도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자. 또 무기력함에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당장 두 손을 내리고 심호흡으로 냉정을 되찾자. 남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끙끙 앓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몸을 통해 외부의 지지를 느끼라는 것이다. 말이 조금은 어렵지만 자세는 아주 간단하다. 의자에 차분히 앉아서 등을 기대고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디딘 다음 깊게 숨쉬고 그리고 내뱉어보자. 몸의 긴장을 다 풀고 두 발을 통해 자신을 받치고 있는 땅의 기운을 느껴보자. 그렇게 하면 누군가 든든한 등을 나에게 내어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세상에 응원을 얻은 듯이 그렇게 기운을 되찾곤 했다. 어릴 때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휘둘렸다. 그래서인지 내 마음은 영 믿음직스럽지가 않았다. 그때마다 나는 몸을 더 믿었고 그 믿음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당신도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마다
응급 처방이 될 수 있는 자기만의 특별한 자세를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별것 아닌 듯한 사소한 자세의 변화가 당신의 시끄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진정제가 되어줄 것이다. 포인트. 감정이 몸에 영향을 주듯이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도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읽어왔습니다. 이 책은 그리 길지가 않아서요. 이 책은 190페이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읽어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책 내용은 참 좋아요. 제가 저번에 읽어드렸던 유리 멘탈을 위한 심리학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게 아무래도 심리학 서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되게 가볍게 읽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심리학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내 마음은 왜 그렇게 항상 심란한 걸까? 이런 생각들을 옛날부터 자주 했어서 그래서 참 좋아라 합니다. 심리학.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마음 또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 프레젠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주장하는 게 이렇게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했을 때 감정적인 느낌들도 되게 좋아진다. 그런 내용의 책이었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었는데 프레젠스라고 지금도 팔고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집에 있는 책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일시적인 기분이 정말 나의 태도가 되지 않게 시니컬한 그런 태도가 되지 않게 항상 나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나의 몸을 살피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조금 일찍 가는 것 같은데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일요일에 또 좋은 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요. 갈게요. 안녕. 바이. 잘 자요. 나의 기분은 나의 책임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엔 나도 모르게 나의 기분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짜증이 솟구치는 걸 참을 수가 없다. 빽하고 신경질을 낸 뒤에 왜 화를 내고 그래? 라는 친구의 주눅든 목소리에 민망하고 미안하다.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다수의 기분이 서로 교차하고 영향을 주며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건 그런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일하는 곳이 아닐까? 출근을 하면 사회인의 가면을 쓰고 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지만 누군가에겐 그 선을 넘는 일이 너무나 쉽다. 사무실에서 이성을 잃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키보드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지금 나 건들면 가만히 안 둬? 라고 경고를 온몸으로 뿜어내는 사람도 있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손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면,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울고 떼쓴 어린아이가 아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표정과 몸으로 말한다. 하지만 성인은 다르다. 감정의 종류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엄청나게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다. 안 좋은 기분을 털어내고 싶다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표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을 나누는 일을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기분을 알아야 할까? 다른 사람은 당신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다. 당신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나의 책임이란 것을 인지해야만 한다. 출근길에 기분이 상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회사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회사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가족의 탓이 아니다.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할 때는 그 대상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데에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나와 조금 더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자신의 실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가 남긴 명언이다. 아마도 회사에서 기분대로 행동하는 걸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대부분은 높은 직급의 상사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기분을 드러내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굳이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나는 맹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사 상사에게 기분이 안 좋은 거 너무 티내지 마세요 라고 대놓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닥을 쳤을 것이다. 그는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면서 지내고 있을 뿐이다. 반대로 나는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생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 포인트.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 이유 없이 기분이 좋지 않고 무기력할 때가 있다. 이럴 땐 직장 상사가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꾸도 하고 싶지 않다. 입꼬리만 간신히 올릴 뿐이다. 평소 같으면 그의 웃기지도 않은 농담에도 웃어주고 적당히 분위기만 맞춰줄 텐데 그게 쉽지가 않다.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과 머릿속의 생각이 기분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체력이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몸 컨디션은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몹시 피곤한 상태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는 후배에게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차갑게 무시할 수는 없어서 억지로 대답을 해주긴 하지만 누가 봐도 기계적인 반응이다. 매일 피곤한 사람은 결코 다정한 선배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기분은 몸의 신호 하나하나에도 반응한다. 섭취하는 음식과 수면의 질, 호르몬의 변화와 컨디션은 너무도 중요하다.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나면 의욕이 넘치지만 저녁쯤 퇴근길엔 갑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잠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아이처럼 까칠한 잠투정을 해야 된다. 다 큰 성인인데도 그렇다. 몸이 아프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툴툴대고 신경질을 내서 주위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신체적인 고통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감정 노동 정도로 느껴질 뿐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자.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요즘 잠은 제대로 자고 있나? 운동은 좀 하고 있나? 내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역시나 내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있을 때가 많았다. 이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의 변화가 정답이 모호한 논술 문제라면 몸 상태로 인한 기분 변화는 정답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수학 문제 같았기 때문이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어느 날은 괜히 신경질이 난다 싶었는데 초콜릿을 하나 먹었더니 바로 마음이 차분해졌다.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느라 당이 떨어졌다고 외쳐대는 그 몸의 신호를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이었다. 그렇게 물 한 잔으로 바로 기분이 좋아졌던 적도 있다. 한 끼 식사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영양학자는 감정의 기복 또한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게을러진 정신 또한 체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 무엇이든 몸이 뒷받침되어야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땐 정말 체력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나? 살펴봐야 한다. 머릿속의 모든 생각들이 비관적으로 흐른다면 한번 유산소 운동을 해보자.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야 나에게도 그리고 남에게도 정성을 다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배가 고프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때 그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다. 색안경을 쓴 채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때의 판단은 믿을 것이 못 된다. 며칠간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또렷하지 않을 때 그땐 무엇도 배우지 말고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미뤄라. 부정적인 의견으로 미팅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면 부족은 짜증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잠, 달콤한 잠일 뿐이다.
너의 감정은 나의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 이런 장면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무실로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모두들 애써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려는 순간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의 그 낯빛이 어둡다. 어디에선가 돈이라도 떼인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인사도 안 받고 자기 자리에 앉아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그 사무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먹구름이 드리운 것처럼 어두워진다. 밝게 인사하던 동료들의 기분도 가라앉아 어색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 그렇게 앉는다. 한 사람이 밖으로 표현하는 기분의 에너지는 생각보다 강력해서 사무실 전체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감정은 교류되어 일상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감정 전염이다. 희노애락을 포함한 모든 감정은 아주 짧은 시간에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된다. 이 전염 속도는 생각보다 빨라서 때로는 당사자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특히 남의 감정에 쉽게 전염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중심이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남에게 금방 중심을 빼앗기고 만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감정을 얻어왔음에도 그럼에도 스스로를 탓하고 자기도 모르게 지쳐버리고 만다. 심지어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며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이렇듯 남에게서 가장 경계해야 될 감정은 바로 우울감이다. 만약 상대방이 크게 분노한다면 우리는 이를 방어할 수 있다. 분노는 자극적인 에너지라서 자신에게 안 좋으리라는 걸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다. 심하게 분노하는 일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울은 다르다. 우울한 사람의 에너지는 아주 천천히 전염된다. 무기력 또한 경계해야 할 타인의 감정이다. 어떤 한 팀원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냥 대충 하자. 등의 말을 자주 한다면 팀 전체가 서서히 사기를 잃는다. 남의 기분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선 기분의 출처를 정확히 해야 한다. 타인에게 전염된 기분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쳐내는 연습부터 해보자. 남의 감정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는 없다. 지금 나의 기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만 깨달아도 그 무게가 훨씬 가벼워져서 내 안에서 흘려보내는 일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보면 감정 전염이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 감정 전염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밝고 즐거운 기분이 넘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분을 전달할 수 있다. 유쾌한 감정들로 기분이 좋다면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자. 언젠가 자신의 좋은 기운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이다. 포인트. 타인에게 전염된 기분은 과감히 전해버리자.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 기분이 바뀐다. 나는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의 자세를 들여다보고는 한다.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감정들이 몸에 영향을 주듯이 거꾸로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도 감정에 영향을 준다. 자신감이 넘치는 자세를 취하면 실제로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웅크리고 다니던 몸을 곧게 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의 응어리가 작아진다. 제이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구부리고 다닌 습관이 있었다. 그의 사연을 들어보니 사업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자신감이 바닥을 친 상태였다.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싶다는 그 바람이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자세를 만든 것이다. 나는 제이에게 제일 먼저 몸의 긴장을 풀고 어깨를 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다. 제이는 처음에 이 조언을 진작에 듣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점점 자세 변화의 효과를 느낀다고 말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어 선순환으로 접어든 것이었다. 몸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은 행동을 바꾼다. 내 몸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이토록 중요하다. 몸과 마음은 조화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몸도 그에 따른 변화가 생겨 절저한 방어 자세로 돌입한다.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어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을 꼰다. 자신감이 떨어져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날 발견했다면 억지로라도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자. 또 무기력함에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당장 두 손을 내리고 심호흡으로 냉정을 되찾자. 남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끙끙 앓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몸을 통해 외부의 지지를 느끼라는 것이다. 말이 조금은 어렵지만 자세는 아주 간단하다. 의자에 차분히 앉아서 등을 기대고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디딘 다음 깊게 숨쉬고 그리고 내뱉어보자. 몸의 긴장을 다 풀고 두 발을 통해 자신을 받치고 있는 땅의 기운을 느껴보자. 그렇게 하면 누군가 든든한 등을 나에게 내어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세상에 응원을 얻은 듯이 그렇게 기운을 되찾곤 했다. 어릴 때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휘둘렸다. 그래서인지 내 마음은 영 믿음직스럽지가 않았다. 그때마다 나는 몸을 더 믿었고 그 믿음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당신도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마다 응급 처방이 될 수 있는 자기만의 특별한 자세를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별것 아닌 듯한 사소한 자세의 변화가 당신의 시끄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진정제가 되어줄 것이다. 포인트. 감정이 몸에 영향을 주듯이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도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